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마른 풀을 가지고 어떻게 선연습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선을 어떻게 연습하는지 이 계절에 맞게끔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선에 관해서는 워낙 많이 영상을 찍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득 제가 정원에 나가서 산책을 하다 보니까 마른 풀들이 되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지들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선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일단 동양화에서는 특히 동양화에서는 우리가 이게 선하고 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서양화에서는 면을 강조하는 면이 있죠. 면. 근데 면은 서양화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동양화에서는 이 선과 점을 무척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선 연습을 할 때 그렇다면 어떤 붓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 붓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붓들은 제가 이제 평소 때 사용하는 붓들인데요. 주로 이 붓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세필 두 개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붓은 제가 크기가 300호, 500호 됐을 때 큰 나무들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붓이죠. 그래서 이 선의 종류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 이게 화면상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 세필을 그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똑같이 보이겠죠. 그냥 일단 형태상으로는 이렇게 보일 거고. 근데 이제 크기가 커지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것도 테크닉에 따라서 똑같이 그을 수 있고, 이 큰 붓은 좀 달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것도 가늘게 근다면 나름대로 이렇게 그겠죠. 그렇다면 선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 이 붓으로 여러분들이 이 붓으로 선 연습을 하는 것은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붓으로 보통 이렇게 근단 말이에요. 제가 옆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선 연습을 하죠. 근데 이렇게 선 연습을 하면 선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물을 묘사해야 되는지 감각적인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요것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마당에서 꺾어온 마른 풀입니다. 요런 풀들을 꺾어다가 지금 같은 요런 세필로 자세하게 그려보는 게 선 연습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붓은 가는 붓이기 때문에 잘못 쿵 누르면은 이렇게 긋다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확 굵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을 써야만 이렇게 선 연습이 돼요. 선이 그어지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다가 이제 선을 그으면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 쓰면서 쫙 어쨌든 갑자기 굵어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관찰을 잘 해서 꺾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뒤로 가면서는 이제 굵어지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다시 긋더라도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런 것들 이렇게 또 여기서 생긴 걸 미리 본 다음에 쫙 여기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달려있는 이제 이런 것도 다 선으로 이제 마른 이파리예요. 관찰을 잘 해서 그려보는 거죠. 이거는 길게 잡아서 할 수도 있고 짧게 잡아서 할 수 있고 이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필로 연습을 해 보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나무가지인데요. 종이가 아까워서 좀 뒤집었습니다. 조금 약간 비치지만 이 종이가 워낙 비싼 거라서 그냥 앞뒤를 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나무 막대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것을 큰 붓으로 그리게 되면 묘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 나뭇가지 그릴 때는 굵은 선으로 아마 이렇게 그릴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이걸로 그릴 수 있는 그 느낌을 내는 건 이게 이제 한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세필로 그리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섬세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마띠에르를 이런 끝에 있는 마띠에르를 충분히 내면서 천천히 가기 때문에 또 관찰도 잘 할 수 있고, 이렇게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관찰해서 그 껍질의 그 특징까지도 살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굉장히 막 거실거실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관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해서 껍질에 이제 우둘두둘한 막 일어났어요. 오래돼가지고 이런 질감들을 이렇게 첨가해서 묘사를 할 수가 있죠. 세필로 하면서 선이 연습이 될 수 있게 그 사물에 최대한 그 가깝게 느낌을 만들어가면서 묘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기왕 선연습인데 큰 붓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붓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디테일하게 묘사가 됐다는 거죠. 이런 데다가 나중에 그냥 그림자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도 입체감이 이렇게 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선 연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마른 나뭇잎 3개가 있습니다. 모양이 다 다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붓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슬렁슬렁 하지 말고 최대한 한번 노력해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선 연습을 한다고 지금 치고 하는 거죠. 자, 큰 붓으로 연습할 때 어떤 효과가 나고 작은 붓은 어떤 효과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붓을 연습하는데 선을 쓰는데 붓의 특성대로 그냥 굵은 붓이니까 굵게 쓰는 게 아니고 굵은 붓이지만 저 사물을 묘사하기 위한 선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칙필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가는 선을 쓸 수는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인맥까지. 나뭇잎의 인맥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인맥으로 들리지. 예. 자, 이렇게 이제 굵은 붓으로 하면 이렇게 묘사할 수 있죠. 이 정도 되면 이제 굉장히 묘사력이 좋은 분이겠죠. 자, 그 다음 것도 이제 해보면 이렇게 이제 그 특징을 찾아서 붓을 이용하는 거예요. 붓의 각 그 곳을 선 연습을 하는데 붓에 굵은 붓이니까 굵게 그리는 게 아니고 굵은 붓으로 저 나뭇잎을 그리는 그런 선 연습을 한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물에 맞는 선 연습을 해라 라는 거죠. 어떤 붓을 가졌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뒤틀어졌고 살짝 여기도 살짝 들어. 그리고 이제 이건 인맥이 맞네요. 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파리 아주 간단한, 훨씬 이제 굵기 때문에 이게 굵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큰 붓을 이용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는 인맥이 쭉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것도 굵은 선이죠. 이 보면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보면
굵은 선인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큰 붓으로도 어쨌든 선 연습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이 디테일을 공부하기 위해서 세필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좀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걸 할까요? 자, 요거를 바로 요 옆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찰을 잘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쫙 선 연습을 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양을 이제 다 크게 봐야죠. 뭐 연필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연필로 하시고, 여기 뾰족뾰족해요, 끝이. 그거 말랐으니까 약간 마른 느낌도 살짝 주고요. 이렇게 이제 끝에 뾰족뾰족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그 선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보여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서 먼저 질감을 낸단 말이에요. 아이고, 뭐 상관없습니다. 꺾임도 있고, 이렇게.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도 또 인맥을 넣는 거죠. 자, 이렇게 인맥을 넣어서 매살. 자, 세필로 매사할 때하고 두껍게 큰 붓으로 매사할 때하고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이 세필은 그 사물을 좀 더 디테일한 것까지 관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섬세한 느낌을 내고, 큰 붓으로 사용할 거면 붓이 굵은데도 불구하고 그 붓의 특성을 활용도 하면서, 그러면서 사물에 큰 어떤 형태의 느낌을 찾아서 묘사를 한다. 그래서 큰 붓으로 연습할 때 그냥 선을 쭉쭉 긋지 말고, 큰 붓으로 연습할 때 나뭇잎을 그리세요 했다고, 이걸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통 연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맥, 모든 잎이 국화잎이 돼요. 긁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징을 찾아서 선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징을 찾아서 그 사물에 맞는 선을 써서 연습을 해야 진짜 사물을 그릴 수 있는 좋은 선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선 연습을 해 봤는데요. 이 하나하나 자세히 그리려고 한 게 아니고 큰 분위기를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만든 그런 이제 선 연습인 거죠. 예, 제가 오늘 이 마른 풀과 이 붓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던 요지는, 붓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물에 맞춰서 선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필을 이용해서 사물의 그 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선 연습을 해야 좋은 선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굵은 선으로 의미 없는 선 연습을 하는 것은 내용도 모르고 그냥 책을 읽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소설로 치면 내용 없는 어떤 그 공허한 글을 오랫동안 읽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와 같으니까, 여러분들 꼭 적절한 붓을 가지고 그 사물에 맞춰서 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